예, 2학년 현대사회윤리 2차 정기시험 시험 범위부터 교과서에 있는 대단한 마무리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볼 친구들 많지 않은 거 알아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풀 여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영상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단원부터 가볼게요. 4단원 사회정의와 윤리, 민주시민과 윤리 요 단원이죠.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네요. 갑은 우리가 배운 사람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사상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일부러 두 명만 두 명은 아니죠. 동양에서는 두 명, 서양에서는 이제 한 명을 다뤘었죠. 일부러 좀 그랬어요. 원래는 다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최대한 핵심이 되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갑은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장인의 일을 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다. 마음을 쓰는 사람과 몸을 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음을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다. 정치의 일을 하는 거고, 몸을 쓰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산에 임하는 거다. 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맹자 이야기 떠올려 보시면 공자가 얘기했던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걸 그 군주가 해야 되는 일로 이제 이어가면서 항산과 항십 이런 얘기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몸을 쓰는 자와 마음을 쓰는 자의 일은 달라야 된다 얘기했었고요. 을은 우리 여기서는 안 배웠던 사람인데 앞에서는 배우긴 했었어요. 그 죽음 얘기하면서 배웠던 사람인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다음 학기에 이제 윤리와 사상을 배워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1번 대인은 모든 일을 능숙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마음을 쓰는 사람이 대인이죠. 그럼 대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이 어, 농사 짓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이건 아니었습니다. 대인의 일은 소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맞게끔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자기의 생산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게 대인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2번, 백성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 항산이 없으면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요거를 이제 풀어 쓴 겁니다. 굳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백성이 아닌 뭐 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3, 4번은 넘어갈게요. 플라톤 얘기니까. 근데 5번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 그쵸? 지금 맹자 입장에서도 대인의 일, 마음을 쓰는 사람과 몸을 쓰는 사람, 소인의 일을 나눠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네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제 롤스랑 노직을 다루고 여러분 교과서에 와이처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와이처는 일부러 좀 안 다뤘어요. 여러분 통합사회 수능에서도 롤세라 노직이 거의 나오고 있고 나올 것 같고 와이처는 안 다루고 있는 교과서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뺐는데 교과서 문제에서는 지금 와이처를 물어보고 있네요. 아마 뒤에 다른 단원에서도 롤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같기도 합니다. 일단 볼게요. 의리 와이처의 이야기예요. 사회마다 그리고 가치마다 서로 다른 그런 분배 규칙이 필요하다를 주장했던 사람이었고요. 갑은 보니까 소유 권리로는 역사적이다. 역사적인 원칙, 소유 권리의 역사를 따져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로버트 노직이었습니다.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의 과거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부의 자격을 낳는다 돼 있는데, 과거의 소유 권리를 가질 만한 일을 했던 사람, 뭐 취득이나 이전을 정당하게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번 정형적인 원리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비정형적 원리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정형적 원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누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는 원리를 얘기해요. 근데 노직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건 아니었었다. 2번 가상 상황에서 만든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노직이 되게 싫어하는 거였죠. 롤스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롤스가 얘기했었던 정의의 원칙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게 둘의 공통점이었잖아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나온 결과는 모두 공정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정한 과정을 어디서 구현할 것이냐의 문제였고요. 로이스는 그거를 현실에선 불가능하고 우리가 가상 상황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이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였는데 노직은 그게 말이 되냐? 가상 상황에서 정한 규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3, 4번은 빼고요. 예, 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와이처 얘기가 요거였는데 와이처는 우리 문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 아니니까. 5번 자신의 노동이 투입되지 않은 결과물은 소유할 수 없다. 이거 노직에서 되게 잘 나올 수 있는 오답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죠. 이전 받았으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교환했으면 그건 내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노동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노직이 얘기하는 취득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노동을 투입해야 된다. 정당한 노동 투입이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그냥 노직을 복습한다 라는 의미에서 한번 문제를 보자고요. 3번 문제 가볼게요. 다 안 배운 내용이네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회계약서만 좀 다뤘었죠. 사회계약서에도 다 다루지 않고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다뤘었습니다. 뭐 이거 아마 동양의 국가론, 서양의 국가론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갑은 노자의 무위 정치 얘기하고 있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 본성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번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다. 시민불복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보니까 이건 로이스가 얘기한 시민불복종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싱어도 얘기를 하긴 해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시민불복종이라고 나오는 건 로이스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이스 얘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민불복종을 얘기하실 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위법행위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불법입니다. 시민불복종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했었죠. 그 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한 사회에서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낸다.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감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수의 이익에 근거한 불복종은 정당하다. 이익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지금 다수의 정의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깨버렸다 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부정의한 모든 법이 불복종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맞아요. 일단 로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 첫 번째는 심각해야 돼요. 심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부 부정인데요. 로이스의 우리 정의의 원칙을 배웠으니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 1원칙 있었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두 번째 거의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어긴 것만 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 우리 되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핵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차등의 원칙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어긴 게. 누가 최소 수혜자인지도 잘 안 보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인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의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로이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불복종의 정당성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해야 된다. 개인의 양심에 근거가 아니라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된다. 되어 있었고요. 마지막, 불복종은 국가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행위다. 시민불복종의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거는 시민불복종이 어떤 것인지를
좀 풀로 기억하시면 시민불복종은 좀 공부하실 때 편할 거예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한 의도적 저항, 뭐 불법 행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시민 불복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는 대부분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멀쩡한데 요 일부 부정의한 것만 좀 바꾸면 되겠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회가 그냥 안 멀쩡한 사회예요. 그러면 시민 불복종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는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가 맞는 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단원의 마지막 문제네요. 가불병사상가들의 나그림을 표현했대. 여러분들이 제일 도키도키 와쿠와쿠 하는 문제죠. 갑,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사회계약의 본질과 형벌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사회계약도 걸려있고 형벌의 목적도 걸려있고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노역형을 얘기했던 사람 우리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리주의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겠더라. 근데 어, 뭐 수업 시간에는 얘기 안 했는데 베카리아를 공리주의라고 부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공리주의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이미 베카리아가 살고 있던 사람이라 그리고 공리주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벤담이 예,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걸 이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 말했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사람이 베카리아거든요. 그래서 베카리아를 공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응하는 보복이다. 응보주의 얘기했던 칸트였고요. 병은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루소였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통합사회에 지금 나오는 게 아마 칸트랑 베카리아 입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루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소 나온다 그러면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그럼 기억, 사형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형벌이다. 지금 A니까 베카리아 입장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효과는 있어요. 단 종신도 역형보다 떨어지는 형벌이라서 그런 겁니다. 효과는 있어요. 니은, 사형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형벌이다. 베카리아 루소는 아니고요. 칸트는 맞아요. 그죠? 형벌은 범죄자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형벌이었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디귿,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건 좀 꼼수인데요. 칸트는 맞다고 할 거고요. 이건 루소가 틀렸다고 할 거예요. 베카리안 당연히 틀렸다고 할 거고. 루소는 사형 좀 치사한 문제인데요. 사형뿐만 아니라 국외 추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셋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한 형벌은요, 법에 의한 공적인 보복이에요.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근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겁니다. 공적인 보복이 필요한 거예요. 사적인 보복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결투 재판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결투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이랑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마 요 4단원이 공부할 게 제일 많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잘 떠올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할만하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단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나 이럴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단원은 여기서 뿅!